안녕하세요. 고지연입니다. 아기를 키우시는 어머님들한테 속삭이는 친숙한 물건인데요. 오늘은 속삭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속삭이의 관습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속삭이는 고대로부터 사용을 해왔던 관습이지만 아기를 고정해 놓는 형태의 속삭이의 사용은 서양에서는 18세기 이후로부터는 그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속삭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면요. 속삭이로 아기를 감싸줄 때는 어깨까지 감싸지 말고 겨드랑이 밑부분까지만 감싸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속삭이와 말아주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속삭이와 말아주기. 말아주기의 정식 용어는 포지셔닝인데요. 속삭이와 말아주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속삭이는 아기들을 달래고 잘 재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말아주기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자궁벽과 같은 탄성이 있는 좋은 울타리를 제공을 해줘서 좋은 자세를 아이가 유지하고 또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중재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헛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속삭이를 사용하면 좋은 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죠. 니큐에서 의학적 처치를 한 다음에 속삭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속삭이를 해주면 생리적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속삭이는 아기들을 몸무게를 재는 데도 좋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재택기간 32주 이른둥이들을 몸무게를 잴 때 속삭이를 감싸서 몸무게를 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했는데요. 속삭이를 감싸서 몸무게를 잰 경우에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는 징후는 엄마와 또는 양육자와 눈맞춤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자기 손을 자기 입으로 가져와서 자기 스스로 달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보여줄 때 아기들은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삭이를 활용하는 이유는 심하게 울거나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예요. 보통 아기들의 울기는 생후 2, 3주에 시작이 되어서 생후 6주에서 8주에 정점을 찍고 그 후로도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울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이가 심하게 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울음소리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아무리 달래려고 해도 아이가 좀채 달래지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는 시간이 길고 주로 밤에 아이들이 울게 되죠. 아기들이 심하게 보채는 것을 15초 이상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속삭이로 감싸서 어깨에 포근하게 안아주면 아기들을 달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밖에도 속삭이로 아기를 감싸주게 되면 아기의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수면 패턴도 일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속삭이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모로 반사가 나타난다거나 아이가 놀랄 때 속삭이로 감싸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목적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놀라는 것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은 속삭이의 주된 목적은 아기를 달래고 그리고 잘 재우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삭이의 장점도 여러 가지지만 조심해야 될 점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삭이를 하게 되면 아기와 엄마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또는 모유 수유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기가 속삭이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아기에게 반응을 해주기가 조금 어려워지고요. 엄마와 아기와의 피부 접촉이 조금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터키와 중국의 유아들 186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꾸준히 속삭이를 해줬더니 상기도 감염 그리고 폐렴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배나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속삭이를 너무 강하게 타이트하게 해주면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형성 부전증이라고 해서 아기들의 고관절을 구부리거나 벌리는 움직임을 제한할 정도로 다리를 모아서 타이트하게 속사계를 해주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속사계를 할 때는 다리가 너무 많이 모아지지 않게 편안하게 펴진 상태에서 속사계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급사 증후군의 위험도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또렷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속사계를 할 때는 반드시 아이를 바로 눕혀서 재워야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사계의 장점과 그리고 좀 위험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사계를 사용을 하면 첫 번째, 아기를 달래고 재우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사계를 했을 때 아기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기가 열이 날 때도 속사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속사계를 하면 반드시 아이를 바로 눕혀서 재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속사계를 할 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해서 고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속사계를 하면 아이를 엎드려 둔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눕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움직이다가 엎드린 상태가 되면 아기 스스로 자기 몸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속사계는 교정 2개월이나 또는 50일까지 해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시기보다는 속사계를 했을 때 아기가 스스로 팔다리를 움직여서 속사계를 풀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뒤집기가 시작됐을 때는 아기가 언제 엎드린 자세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속사계 사용을 그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속사계 꿀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속사계는 좋은 육아템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